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와 대출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미국. Patents are the most valuable asset for any company. 지식재산 활성화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 专利和创新就是全球的货币。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생존 경쟁 속에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의 거대한 금융의 자본이 지식재산을 향해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식재산이 갖고 있는 이 거대한 자산, 숨겨진 자산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금융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기업을 살리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또 하나의 화폐, 지식재산. 지금 세계는 지식재산을 가지고 매매에서부터 투자와 대출까지 이루어지는 이른바 IP 금융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특허 출원율 세계 1위를 기록한 미국. 미국은 자유로운 경제 분위기에 힘입어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NPE라 불리는 특허관리 전문 기업들이 등장. 이들이 제기하는 특허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특허관리 전문기업 아카시아 리서치. 아카시아 리서치는 세계 각 기업들의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 소송을 제기해 수수료를 챙기는 특허관리 전문기업이다. A patent is a right to sue someone initially. The patent does not give you a right to make, use, and sell to the exclusion of everybody else. What it technically does, it gives you the right to sue anyone. 각종 특허 소송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며 2006년 이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6%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카시아 리서치. 특히 최근에는 특허를 거래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곳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금융계 인사들의 방문이 잦아지는 등 나날이 특허관리 전문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기술 개발의 권리로서 특허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의 하나로 특허를 이용하는 NPE들의 이러한 특허 소송과 투자는 전 세계에 불고 있는 IP 금융의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 세계적으로 IP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그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은 시장에 기반한 IP 금융이 성장을 해 왔는데요. 미국은 거대한 지식재산 유통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발달된 금융 시장 또 금융 상품을 기초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IP 금융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미국의 첨단 기술 연구단지 실리콘밸리. 하루에도 수백 건의 특허가 창출되는 이곳에서는 최근 들어 특허권을 매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생겨났다. 2010년 문을 연 패텍시아.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회사에게서 특허권을 산 뒤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다 다시 되파는 일을 하고 있다. 특허권의 매매를 통해 묻혀있는 많은 특허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파는 기업과 사는 기업 모두 특허로 인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식 기반 사회에서 꼭 필요한 회사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They have this technology that was sitting in their portfolio for a few years and they were not sure if they should renew it, basically pay the maintenance fee for the patent or they should abandon the patent. And we ran a contest on our website, asked our subject experts to identify applications and other companies that may need the technology.
And we got very successful results, and our client is basically going to pursue that and talk to those companies that we identified and potentially not just increase their revenue, also the other company is going to use the technology. 각 분야별 7,000명이 넘는 전문가 커뮤니티, 온라인 공모 등을 활용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고 다시 대파는 패텍시아. 이렇듯 특허는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제 산업계만의 화두가 아니라 금융과 자본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250억 달러에 불과하던 세계 지식재산 거래 규모는 2011년 2,4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익화하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안에서 기술 생명과학 회사들의 자금 유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 이곳에서는 최근 IP 금융 바람을 타고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일지라도 지식재산을 기준으로 투자 가치를 판단한 뒤 이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유통해주고 있다. IP is a factor that we look at when evaluating an opportunity. One of those things that we look at, and some of the key factors that we look at when looking at the IP are going to be more specific to the competitive differentiation that that intellectual property gives them. Does that create any barriers to entry for other companies to come in?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빠르게 IP 금융을 도입하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이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며 어느새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중국.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특허 관련 행사에는 중국인들의 특허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듯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다. 이번 행사는 특허와 관련된 최근 지식재산 동향과 이를 통한 다양한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中国专利信息年会的目的主要是为了促进这个世界各国专利信息的利用的这个相互合作。同时呢，我们也想在中国搭建一个专利信息应用的一个平台。应该说，中国专利信息年会这几年，得到了我们业界的普遍的欢迎。那么有越来越多的人士呢，开始关心参与中国专利信息年会。 그동안의 생산 공장 이미지를 쇄신하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최근 들어 IP 금융 관련 기관을 신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내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해 특허 출원 주요 국가로 급부상했고 이와 맞물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국가기술거래소. 중국 정부가 2009년 야심차게 선보인 전문적인 기술거래 기관으로 합법적으로 기업의 기술들을 사고 팔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특허 출원의 증가에 만족하지 않고 특허를 금융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중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 이전이다. 这几年来呢，每年都有几百亿的速度在增长。那么到了2012年，咱们全年的全国技术合同成交额达到了6400亿人民币。说政府，对吧，在积极的支持。那么院所和高校，它从一个科技成果的一个提供方，也非常关心转业转化。那么企业呢，作为科技成果转化的一个承接方，那么它也对这件事情呢，应该是非常关注和那个很积极的。 현재 중국의 주요 지역마다 국가기술거래소가 설치돼 지식재산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특허권까지 매입되는 등 중국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기술 이전 최대 수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국. 이러한 정책들에 힘입어 최근 중국 내에는 지식재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IP 담보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 내 한 중소기업. 하천이나 강 등에 설치해서 홍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곳은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해외 수출을 위해 자금 지원이 필요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특허밖에 없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IP 담보 대출을 통해 급한 유동 자금을 해결할 수 있었다. 贷款300万以后呢，对我们公司的这个流动资金呢，解决是有很大帮助的，这样呢就是帮我们从合同额角度来说吧，能解决差不多2000多万的合同额的一个过程，因为它解决了首付款的一个流动的过程。 상품, 생산, 유통 정보 등이 포함된 바코드를 생산해 판매하는 이 업체 역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IP 담보 대출의 덕을 톡톡히 봤다. 좋은 기술을 가졌지만 항상 자금 부족에 시달렸던 이곳은 IP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서 회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2008년부터 지식재산 관련 담보 대출을 시작한 중국은 2012년 총 141억 위안의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5년간 연평균 담보 금액이 78%나 증가했다. 이 같은 IP 금융의 활성화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늘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但是我们看到已经受到欢迎了。首先，这个发明人、权利人小微企业他们高兴了，因为他们得到资金可以创新了，继续创新了。银行也很高兴，因为他们有一种新的金融服务项目了这个项目呢也会产生很好的收益的那么对于政府来说呢，我们也很高兴因为这样的话呢是一个良性的创新环境产生了让创新可以持续发展。 미국과 중국에서 IP 금융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최근 들어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회사. 여느 회사와 다름없는 분위기의 회의실에선 풍력기술 관련 브리핑이 한창이다. 1시간 가까이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하루에도 여러 번 이 같은 풍경이 벌어지는 이곳은 국내 최초로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자산 운용사다. 제가 그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개발을 하고 만 5년 걸쳐서 이제 IP까지 등록이 되고 나서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 브릿지 자산 운용이 그 IP 전문 그런 어떤 초기 그 펀드를 이용한 그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그걸 목표를 통해서 사업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제 와서 브리핑을 하게 된 겁니다. 2012년 3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곳은 IP 펀드를 도입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IP 펀드란 기업의 IP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으로 특허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특허 소유권을 펀드에 매각하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은 전용 실시료를 내고 특허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사올 수도 있다.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뭐 CB나 BW 발행을 해서 혹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그 IP라는 무형 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쓸 수 있다는 건 가장 아주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수단.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전동차 출입문 개발업체. 이곳은 그동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전동차 출입문을 유일하게 국내 기술로 만들어낼 정도로 전동차 출입문에 관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올해 특허를 낸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접목이 되면은 전 세계의 모든 엘리베이터나 모든 자동문에서 이 시민들이 고장나는 꼴을 못 보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정착이 되면은 이 기술만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가지고 있는 전동차 관련 특허만 85개. 중소기업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계속되는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 등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특허의 가치만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IP 펀드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서부터 자금난을 해결하고 특허를 지켜낼 수 있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기적이죠. 정말 사실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만 해놓고 막상 세상에다가 자기의 기술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어떤 자금의 난으로 그만 주저앉아버리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마터면 그 정도까지 갈 뻔했다가 아주 국가에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상이 돼서 기적 같은 일로 지금 살아난 겁니다. 특히 IP 펀드의 지원을 통해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민간 투자회사로부터 120억 원의 추가 지원을 끌어내는 등 국제적인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이 IP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들도 그런 투자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IP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IP 금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IP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특허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출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IP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2006년 처음 시행된 특허 가치평가 연계 보증 사업은 중소기업이 가진 특허를 특허청에서 보증을 해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355개의 중소기업에 약 2,65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투자 연계 특허 평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그 영역을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 보증 사업은 좀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IP 자체를 평가해서 그것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그 담보 대출이 있고, 기타 이제 IP 우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세계 각국 주요 도시에 IP 데스크를 신설해 국내 기업들의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수출을 돕는 등 기업들의 IP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P 데스크는 미국 이외에도 중국과 베트남, 기타 지재권 분쟁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IP 데스크에서는 미국의 지재권 권리를 확보하는 권리 확보, 분쟁이 생겼을 때 지원을 도와드리는 저희가 침해 분쟁 지원도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기타 이제 지재권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저희 기업들의 지재권 인식 확보를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 금융권에서도 IP 담보대출과 관련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특허청과 협력해 지식재산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 KDB 산업은행은 IP 금융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상품들을 내놓는 등 IP 금융과 관련해 한 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IP 금융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상당히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투자처 수익원을 발굴하는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IP 금융은 이 지식재산권을 매개를 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금융기관들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장부상의 무형자산으로만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그 지식재산권을 자기 기업들의 자금 확보 수단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금융가 그리고 그 기업이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특허권이 아닌 상표권만을 가지고도 담보대출을 검토하고 있는 KDB 산업은행. 이렇듯 IP 금융의 대상이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금융권에서도 IP와 관련된 상품을 선보이는 등 이제 우리나라도 IP 금융 시대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다. IP금융은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벤처기업이 우수 지식자산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입니다.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 시스템이며 해외에서도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IP금융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식재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겨난 IP금융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미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IP금융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지식재산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21세기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지식재산, 그리고 이와 함께 새롭게 떠오른 IP금융. 금융자산으로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기업을 살리는 창조경제의 힘이 될 것이다.